11월의 일산은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주차장 바닥을 굴렀습니다. 저녁 6시 복도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열쇠를 꺼내지 않고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진우는 35살이었고 아내 수지는 33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신혼집이었습니다. 24평, 은행 대출 2억 3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내면 통장은 비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회식 있었는데 안 갔어. 그래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진우는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기 할 말이 있어요. 진우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진우를 보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신했어요.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요. 오늘. 진우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네. 수진이 핸드백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확인서였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임신 6주 추정. 진우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아빠 될 거예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고른 호흡이었습니다. 진우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의 잔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가족은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친척들, 제사상 위의 사진들,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우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오므렸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를 안게 될 것입니다. 이 손으로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등을 토닥일 것입니다. 진우는 몸을 돌렸습니다. 수진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잘 키울게. 진우는 속삭였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일산의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주차장은 항상 꽉 찼습니다. 진우와 수진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임산부들, 남편들, 아이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차례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회사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안 읽은 메시지가 37개였습니다. 박진우님, 간호사가 호명했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초음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아기예요. 의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뛰는 거 보이죠? 건강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신용카드 옆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꺼내보았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아빠가 될 사람답게 살아야지. 진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거웠습니다. 회사는 바빴습니다. 프로젝트가 겹쳤습니다. 야근이 늘었습니다. 팀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고서 올려야 돼요.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은 수진의 검진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수진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물 좀 줘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생수를 따라 주었습니다. 수진은 조금 마시고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응.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출이자, 병원비, 출산준비금.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진우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그냥 바빴어. 그래요. 너는? 집에만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우는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수진은 천장을 보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둘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수진은 자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점. 심장이 뛰고 있는 작은 생명. 미안해.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아이에게? 수진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그는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의 정점은 이미 지나간 것일까? 임신 소식을 들었던 그날 밤, 수진을 껴안았던 그 순간. 그게 끝이었을까? 진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길고 긴 여정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초음파 사진은 지갑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잠들었습니다. 차가운 일산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월의 새벽이었습니다.
진우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진우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분만실 안은 밝았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땀이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 눈을 감은 얼굴, 딸입니다. 3.2kg. 진우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진우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일산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수진은 3인실에 배정받았습니다. 2주 비용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진우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한도가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침대, 냉장고, 작은 소파.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2주 있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푹 쉬어. 내가 매일 올게. 응.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퇴근 후 조리원에 갔습니다. 진우는 과일을 샀습니다. 딸기, 귤, 바나나. 편의점에서 간식도 샀습니다. 초콜릿, 젤리, 견과류. 손에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인실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진우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응. 과일 사왔어. 딸기 좋아하잖아. 고마워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진우는 과일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기는 신생아실에 있어요. 그래. 보고 갈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파란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몸은 괜찮아? 응.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요.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진우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갈게. 내일 또 올게. 응. 수지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진우는 저녁 7시에 조리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과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방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슬리퍼. 남자용 슬리퍼였습니다. 검은색의 큰 사이즈. 진우가 신는 것보다 컸습니다. 진우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슬리퍼를 집어들었습니다. 밑창을 보았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흙도 다른 자국도 없었습니다.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가 슬리퍼를 들어 보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남자 관리사 거예요. 남자 관리사? 네. 여기 산후 마사지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전문이래요. 수진은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진우는 슬리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근데 왜 여기 두고 갔어? 아, 그냥 다음에 올 때 가져간대요. 급하게 나가서. 그래? 네. 수진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우는 슬리퍼를 화장실 구석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남자 관리사. 급하게 나가서 슬리퍼를 두고 갔다. 진우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조리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체중도 늘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 씨, 잠깐만요. 직원이 불렀습니다. 진우는 멈춰 섰습니다. 네? 아, 이거요. 수진 씨 짐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가져가세요. 직원이 비닐봉투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받았습니다. 안에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진 씨 건강 괜찮으시죠?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행이에요. 요즘 산모들 우울증 많거든요.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우는 봉투를 들고 수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없었습니다. 아마 샤워 중인 듯 했습니다. 진우는 봉투를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속옷, 양말, 그리고 파란 공책. 진우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육아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귀여운 곰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수진의 필체였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됐다. 아직 실감이 안 난다. 아기가 너무 작아서 걱정. 진우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일상적인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오늘 관리사 선생님이 왔다. 마사지를 받았다. 오랜만에 몸이 편했다. 진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섯째 날. 또 관리사 선생님이 왔다.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 남편은 항상 바쁘니까.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곱째 날.
애는 남편 닮지 않아 다행이다. 진우는 멈췄습니다.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씩. 애는 남편 닮지 않아 다행이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다행이다. 왜 다행인가? 진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빈 페이지만 이어졌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책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다가왔습니다. 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진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거예요. 돌려줘요. 이게 무슨 뜻이야? 애가 나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은 눈을 피했습니다. 설명해봐. 왜 다행인데? 당신 성격이 안 닮았으면 해서요. 성격? 네? 당신 짜증 잘 내잖아요. 애가 그러면 안 되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럼 관리사는 뭐야? 매일 오는 그 남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이 아니잖아. 이해해준다며? 남편은 바쁘다며? 그건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우는 책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요? 나가? 진우 씨. 진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진우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애는 남편 닮지 않아 다행.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반복됐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멀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아내야 했습니다. 진실을. 설령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린다 해도.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진우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조리원에 있었습니다. 진우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밝아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3월 14일 조리원 화장실에서 남자 슬리퍼 발견. 수진, 관리사 것이라고 설명. 3월 17일 육아일기 발견. 애는 남편 닮지 않아 다행 기록됨. 진우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다음 날 진우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습니다. 병원 좀 다녀올게요. 진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조리원으로 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수지는 방에 없었습니다. 아마 신생아실에 간 듯 했습니다. 진우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 휴게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여자 둘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문 옆에 섰습니다. 그 관리사 있잖아. 한도윤? 응, 알지. 키 크고 잘생긴. 근데 저번에 민원 들어왔대. 산모랑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진짜. 어떻게? 모르지. 근데 실장님이 경고했대. 조심하라고. 진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한도윤.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발소리가 났습니다. 진우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 진우는 친구 윤석호를 만났습니다. 일산역 근처 술집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낮은 음악. 둘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석호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이상해. 어떻게? 진우는 조리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슬리퍼, 육아일기, 관리사. 석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관리사 이름이 뭐래? 한도윤. SNS 찾아봤어? 아직. 석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도윤을 입력했습니다. 여러 계정이 나왔습니다. 석호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 사람인 것 같은데? 화면에 남자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얼굴.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프로필을 읽었습니다. 산후케어 전문가, 건강한 출산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게시물이 많았습니다. 산모들과 찍은 사진들, 마사지 장면들, 모두 밝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새끼.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석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거.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찾아야 해. 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맥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변호사 만나봐. 석호가 말했습니다. 뭐? 변호사. 내가 아는 사람 있어. 가족법 전문. 소개해 줄게. 진우는 석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봐줘. 사흘 후 진우는 강남의 법률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12층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리셉션. 가죽 소파. 조용한 음악. 박진우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진우는 따라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 안경, 검은 정장.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민정입니다. 박진우입니다. 둘은 앉았습니다. 김민정이 펜을 집었습니다. 윤석호 씨한테 들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상담이시죠? 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진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조리원, 육아일기, 관리사. 모든 것을. 김민정은 메모를 했습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육아일기요. 사진 찍어뒀어요. 진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정이 확대해서 읽었습니다. 애는 남편 닮지 않아 다행. 이 문장이 결정적이네요. 이게 증거가 되나요?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김민정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 동의하에 검사. 둘째, 법원 명령으로 강제 검사. 아내가 동의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황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가 검사 명령을 내립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달, 길면 두 달.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보통 500에서 2천만 원 사이.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 김민정이 진우를 보았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친자 확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바뀝니다. 진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알고 싶어요. 진실을.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진우는 조리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안 와요? 진우는 답장을 쳤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 내일 갈게. 알았어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메모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기록들을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새로운 줄을 추가했습니다. 3월 22일. 변호사 상담 완료. 친자 확인, 소송 준비 시작. 진우는 핸드폰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아이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얼굴, 감은 눈. 네가 내 딸이 맞니?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잠갔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파괴한다 해도 알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오는 그날을. 법원 우편물이 도착한 건 4월 초였습니다. 진우는 현관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친생자 관계존부 확인, 청구사건 접수 통지서. 진우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첫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조리원에 갔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 받았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받았어요? 법정에 나와야 해. 왜 이래요? 대체 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보았습니다. 애한테 상처예요. 이게. 상처는 이미 받았어. 나한테. 진우가 말했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럼 검사 받으면 돼. 아무것도 없으면 증명되잖아.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가정법원 3층 소법정이었습니다. 나무 벤치, 판사석, 증인석,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진우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옆에 김민정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수진이 앉았습니다. 그녀도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청구 사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보았습니다. 원고, 청구 취지를 진술하세요. 진우는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저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인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을 보았습니다. 피고, 답변하세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원고의 친생자가 맞습니다. 이 소송은 불필요합니다. 그럼 검사에 응하시겠습니까? 수진은 침묵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만졌습니다.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응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립니다. 이준의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검사는 대학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체열실이었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형광등. 간호사가 진우의 팔에 고무줄을 감았습니다. 주먹 쥐세요.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뚫었습니다. 따끔했습니다. 빨간 피가 튜브로 흘러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간호사가 솜을 붙여줬습니다. 진우는 일어났습니다. 대기실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열었습니다. 4월 18일. 유전자 검사 완료. 결과는 2주 후. 타이핑을 마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 박 씨, 결과 나왔습니다.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김민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친생자 관계 확률 99.999%입니다. 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 딸이라는 거죠? 네.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진우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친자였습니다. 수지는 육체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쁘지 않을까? 박 씨? 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진우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친자 소송은 기각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별개입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육아일기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애는 남편 닮지 않아 다행. 관리사와의 대화들. 감춰진 시선들. 육체가 아니라 마음을 준 것이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2달 걸렸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육아일기, 조리원 직원 증언, 문자 기록. 김민정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최종 변론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수진을 보았습니다. 피고, 최후 진술하세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야위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이야기만 나눴어요. 외로웠어요. 남편은 항상 바빴고 저는 혼자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발. 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를 보았습니다. 원고, 할 말 있습니까?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진우를 보았습니다. 외로웠다는 게 이유가 되나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요. 매일 회사에서 지쳐서 돌아왔어요. 당신이 편하게 쉬라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라고. 그렇게 버텼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다른 남자에게 줬어요. 육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배신이에요. 진우는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복도에서 수진이 불렀습니다. 진우 씨. 진우는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김민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우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진우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겨울이 왔습니다. 일산의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난방이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눈이 내렸습니다. 진우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분유를 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흔들고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손등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적당했습니다. 아이가 방에서 울었습니다. 진우는 젖병을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무거워졌습니다. 배고팠지.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젖병을 아이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이가 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이 진우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수진을 닮았습니다. 눈, 코, 인매 모두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진우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육아휴직 3개월 차였습니다. 회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가정이 우선이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루는 반복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이가 울면 일어났습니다. 분유를 탔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다시 재웠습니다. 아침 9시 다시 분유. 아이를 씻겼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점심 이유식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절반만 먹고 뱉었습니다. 진우는 닦아냈습니다. 오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공원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녁 목욕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물장난을 쳤습니다. 진우의 옷이 젖었습니다. 밤 재우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쉽게 잠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밤중 다시 울음, 다시 분유, 다시 기저귀. 진우는 잠을 설쳤습니다. 거울을 보면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산후조리원 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진우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일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관리사가 산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남자 얼굴이 나왔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관리사는 여러 산모에게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하며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진우가 조리원에 제보했습니다. 익명으로, 증거와 함께.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진우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까르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진우는 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거실 매트 위에서 장난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빠. 아이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빠.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또렷하게. 진우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아빠야. 내가 아빠야. 아이가 진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작은 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우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참지 않고 울었습니다. 상처도, 분노도, 배신도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애 좀 봐도 될까요? 진우는 핸드폰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이혼 후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일을 구했습니다. 카페 알바였습니다. 위자료를 조금씩 갚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타이핑했습니다. 응, 이시에 와. 고마워요. 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었습니다. 진우는 아이가 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진우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애는 나 닮지 않아 다행이야. 나처럼 아프게 살지 않길.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창문들, 각자의 삶들.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정의도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상처를 안고 사는 법.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법.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법.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야위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해 보였습니다. 왔어요. 응. 들어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아이가 매트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예진이. 수진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2잔.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마셔? 고마워요. 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흔들었습니다. 잘 키우고 있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 미안해요. 정말. 알아.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알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를 보았습니다. 예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그건 부정할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고마워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조용히. 진우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요. 응. 수진은 아이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와도 돼요? 응. 연락해. 알겠어요.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진우 씨. 응? 행복하세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우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수진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잘 살자. 진우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진우도 웃었습니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이어지는 삶. 복수가 아닌 책임. 미움이 아닌 성장. 진우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산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다가왔습니다.